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하입니다. 좋지 못한 장세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뉴스들, 게다가 갑자기 체크해야 할 지수들 때문에 너무 지겨우시죠? 이제 앞으로 제가 꼭 체크해야 할 뉴스에 거시경제, 게다가 인문학까지 더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현물이랑 선물의 차트가 조금 다릅니다. 현물에서는 위아래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이지만 선물에서 보시다시피 위아래 크게 하방하락과 갑자기 급상승을 여러 번 보였죠. 그래서 비트의 움직임이 괴랄하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이슈들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엔 어떤 걸 또 체크를 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 중기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예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54.9였는데 사실 이것도 좀 낮게 잡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발표됐던 실제치가 56.1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잡은 편이지만 그것보다도 1.9포인트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했겠지만 그래도 더 낮은 실제 측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PC라는 이제 선호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크게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7월 4일 오늘 테슬라에서 차량 생산과 판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휴장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휴장을 했어서 아직 이게 선반영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일 장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예측치가 26만이었는데 실제로는 25만 대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두 개의 공장, 신공장에서 또 새롭게 돌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좀 낮게 나왔는가 하는 부정적인 관점, 그리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이라는 게 사실 그것도 썩 긍정적이진 않지만 이미 선반영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봉쇄해서 그랬을 것인데 지금 중국 봉쇄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지금 2분기 실적 어닝 포인트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들의 약간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예상치보다 낮았던 저런 만들어진 그리고 공급된 25만 대 공급된 양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기술주에 대한 하락으로 이뤄질 거고, 이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요즘엔 커플링이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락하면 비트코인 역시 따라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아크 이노베이션 ETF 주식 주가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가표가 계속 하락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잠깐의 반동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크 이노베이션에 약간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투자든 뭐든 자기한테 필요 없는 순부터 중요한 순으로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죠. 이제 그럼 기술은 뭘까요? 지금 당장 쓸 노트북, 컴퓨터, 자동차 그냥 더 타고 말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술이 썩 중요한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긴축 경제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 직원을 몇 퍼센트 가량 뭐 해고한다 했다. 어디서 또 30% 해고한다 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5만 전자, 뭐 3만 전자, 뭐 10만 전자 이렇게 항상 대두가 되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있죠. 그게 바로 삼성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술력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걸 살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긴축 경제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9월에는 950억 달러 규모의 긴축이 또 들어가며 지금까지 뭐 495억 달러인데 3개월 동안 하고 9월엔 또 95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사실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건요, SNS와 NFT의 만남이란 뉴스인데요. 근데 사실 메타가 이제 NFT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스북에 이제 NFT로 프로필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였는데, 이더리움, 폴리곤 기반, 그리고 솔라나와 플로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에서도 NFT랑 이제 연계하는 테스트를 마쳤고, 이제 저번 주에는 페이스북이 그런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은 이 네 가지는 사실 비트코인이 조금 이슈에서 벗어나고 좀 괜찮아지면 이제 좀 제도화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때는 이게 많이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플로우는 기관 매집이 70%를 거의 가깝게 가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 하고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메타가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기술 인력 채용을 40%나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또 얘기를 한 거죠. NFT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코인을 또 넣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주요 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휴장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테슬라의 그런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선반영이 됐지만 선반영이 됐기도 했고 해서 사실은 크게 상하락에 있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이 락다운된 상황에서도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인데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는 아직 저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요. 이제 6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7월 13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을 합니다. 아마 이제 유가를 조금 하락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죠. 자, 그리고 7월 FOMC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있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주식들, 미국 주식들이 실적 발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많이 지켜보셔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하반기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생각을 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저는 우선 지금처럼 계속 미국이 무기 지원을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을 계속해주고 러시아가 전쟁을 사실 지금은 멈출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정경수지가 계속 이제 상위를 있죠. 그리고 보통 여러 가지 음식, 뭐 밀 같은 것도 사실 1위
밀 수출국 1위가 러시아였고 5위가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에 사실 음식과 에너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천연가스나 이제 원유는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나라,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더 이제 몰래라도 사가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과거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혹시 1차 산업혁명 아시나요? 이걸 방직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유럽에서 나타났어요. 영국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때 사실 동양이 이제 서방 국가보다 너무 추웠어요. 온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볼게요. 동양은 모카가 있었어요. 모카 때문에 이제 사실 모카솜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서양에는 이제 양밖에 없죠. 양털이 근데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입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유계층들만 옷을 입을 수 있어서 동사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결핍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직기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제 또 새로운 부를 측정하고 이제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부의 이제 분배가 일어나게 됐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특집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차 산업혁명 역시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보면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이긴 한데 협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있는 뭐 나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중립국을 준다든지 동부 쪽을 내어준다든지 하면서 협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대충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그런 마무리가 이루어지면 하반기에는 잠깐의 상승, 비트코인이랑 여러 가지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거래소가 사실 요즘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측면으로 또 보여드릴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를 보시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숏포지션을 뭐 가져간다. 그리고 또 돈을 이제 예치를 뭐 해놨던 돈을 뭐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을 하고 좀 신청을 하면서 사실 조금 거래소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선물을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 거래소가 과연 짱짱한지,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웬만하면 정말 큰 거래소들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크립토 시장에는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어디 투자하시든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 항상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봄이 올 때는 또 새로운 부자가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초아였습니다.